지난 시간에 설명하던 노즐 유동에 대해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준 1차원 유동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노즐 유동이에요. 그냥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리량 가운데, 노즐을 통과하는 물리량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기준이 되는 거는 질량, 유량이. 왜냐하면 질량유량은 항상 일정하니까 다른 거는 다 변하지만 뭐 이 단면 통과하는 모든 유량은 뭐 정상 상태니까 모든 유량은 일정하죠. 그래서 로 UA. 여기서 이제 완전기체의 에너지 방정식이 에너지 방정식에서 H 플러스 2분의 1 U 제곱은 있고 H차로죠. 그게 이제 T로 표현됐고 U로 표현됐고 해서 여기다가 U를 갖다가 대입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나 T를 전부 정책값하고 비례해서 등엔트로피 관계식으로 해서 P로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P로 표현을 해준다. 자,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로 제로도 마찬가지로 T0분의 P0로 표현한다. 해서 봤더니 매스는 니꼬로 리저버의 T0, P0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에다가 면적에다가 그 위치의 압력하고 이런 관계가 되더라. 그래서 일이 반비례 관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면적하고 이 부분하고 반비례 관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자, 해서 매스를 결정하는 거는 저건 이거하고 이 값에 대해서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처럼 이 항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되는 이 값이 이 값에 의해서 그래프가 결정이 되는데 이 함수를 P0분의 P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해봤더니 이렇게 자 P0분의 P가 1이라 그러면 그 탱크 안이죠. P가 P0니까 유동이 없는 상태 거기서 이제 P가 계속 감소해주면 이렇게 감소해주면 그러면 이제 속도도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면적도 계속 감소하고 면적하고 관계를 따지니까 그래서 아음성 영역이 되고 어느 기준 어느 점까지 도착하면 다시 이렇게 처음성 영역으로 이렇게 면적이 압력이 더 감소하면서 면적도 더 감소하더라. 그 점을 초크된 포인트를 P0분의 P스타라고 하고 여기를 A스타라고 해. P0분의 P스타는 그냥 모든 다른 값하고 상관없이 T0, P0하고 상관없이 이 선상에 고정되어 있고 A스타는 이 값이 매스와 P0, T0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A스타는 이 값에 의해서. 자, 해서 이제 각각의 특성을 봐봤더니 P분의 P0가 최소되는 점이 있다. 여기가 노즐 목에 해당한다. 또 노즐목을 A스타라고 표시하고 P0, T0가 주어질 때 M도트를 통과하기 위한 최소의 면적이 된다 이거죠. 최소의 면적. 아까 여기 주어져 있는 식에서 니꼬로 니꼬로 P0, T0, P스타에서 A스타로 우변이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P0, T0가 결정이 되면 M스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되는 점이고 이때 값은 저는 이렇게 된다. 이 값은 뭐냐면 노즐목에서 마 1이 되니까 등엔트로피 요동에서 P0와 P가 마 1이 되는 값이에요. 마 1이 된 얘가 초크된 값이 그래서 임계 압력이라 그런다. 공계에 대해서는 0.528로 정해진다 이거죠. 정해진다. 자, 해서 마 1일 때 임계되는 초크되는 값에서 P0분의 P스타 값이 나오고 이때 유량값 A스타에서 유량값이 A스타 넣고 P스타 넣어주고 다 넣어주면 이 값 다 넣어주면 여기서처럼 이런 관계식이 된다. 어떤 유량은 초크되니까 최대 유량이에요. 이 앞에는 상수고 루트 T0분의 P0 곱하기 A스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유량을 통과하고 이 리저브 압력을 가지려면 A 스타 값이 있어야 된다. 노즐막이 이보다 적으면 유량이 더 감소하겠죠. 그래서 A 스타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어떤 P0 주어지고 T0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유량을 통과시키려면 노즐목은 이만큼 돼야 된다.
우리 엔진 추력이 최종 추력을 결정하는 거는 m스타예요. m스타. 질량이 나가야 이 모멘텀이 반작용 생겼을 때죠. 그러면 어떤 추력을 가지려면 노즐목은 그 이제 연소실 압이 얼마고 연소실 압이 얼마라고 정해지죠. 연소실이 리저버예요. 리저버. 거기에서 추력을 얼마를 받으려면은 매스가 얼마가 정해지고 따라서 노즐목이 얼마가 정해지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엔진을 설계한다 이거죠. 그래서 노즐목은 소닉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면적 P에서부터 노즐목까지 이렇게 오면은 아음속으로 와서 초음속으로 이렇게 간다. 자, 노즐에서 이제 전체적인 득엔트로피 유동을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노즐의 정체 조건이 P0, T0고 노즐목이 A 스타, 출구 면적을 A라고 표시한다. 그러면 페이지 가서 그림이 없는데 자, 리저버가 있고 노즐목이 있고 출구 면적이 출구 AXT고 리저버고 노즐목이고 이렇게 나간다. 자, 연속 방정식에서 여기 뭐 노즐목에서 초크된 자리고 뭐 출구든 어디든 임의 자리. 자, 노즐목에서 밀도와 유속이고 마 1이니까 U스타는 이꼬로 A스타가 되는 거죠. U스타는 이꼬로 A스타. 그래서 노즐목과 면적 관계는 로 U분의 로 스타의 A스타죠. 로 스타의 A스타.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게 A가 되죠. 이게 A분의 U니까 분모에 이게 M이 되죠. 그 다음에 마수 관련해서 자, 소닉 프로퍼티 로 스타 먼저 소닉 프로퍼티가 되죠. 로분의 로 스타에서 그러면 관계식이 이렇게 되더라. 이거는 이제 이미 우리가 유도해 놓은 값이겠죠. 유도해 놓은 값이 저기는 이제 등엔트로피 유동에서 우리가 그 표시해 놓은 값이에요. 로분의 로 제로고 그 다음에 여기 근데 바로 이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소닉 프로퍼티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 밑에 뭐 자세히 유도해 놨네요. 자, 로 U분의 로 스타는 A고 로분의 로 제로에다 로 제로분의 로 스타. 여기는 등엔트로피에서 정체 값하고 해놓은 거고 여기는 마 1일 때 등엔트로피 관계식이고 이 뒤쪽은 m분의 1이고 m스타분의 m스타분의 1이네. m스타여야 되겠네. m은 니꼴 1이다가 아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이 식이고 여기다 첫 번째 식은 이 식이고 이거는 이제 그 소닉 프로퍼티 마 1일 때니까 마 1일 때 역수죠.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넣어주는 거죠. 마스에 2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m 스타분의 1을 넣어주고 m 스타분의 1을 넣어주고 m 스타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m 스타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속도를 그 소닉 마스로 했으니까 여기 U는 이미 그 자리에서 속도 U가 아니고 여기 이미의 자리고 여기 이미의 자리고 A스타는 여기를 소닉 포인트로 바꿨으니까 소닉 마스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소닉 마스 분의 1이 그러면 소닉 마스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소닉 마스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했던 거는 정체 밀도 마스에 따르니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로 제로분의 로 스타가 여기가 마 1일 때의 그 정체 밀도와 밀도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넣어줬어요. 그거 뒤집어져 있으니까 분모로 들어가고 자, 해서 이제 정리를 방금 해놓은 거 여기 이렇게 정리했어요.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넣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정리해서 넣고 이거 아까 M 스타 자리를 M으로 이렇게 바꾸고 자, 전부 여기 직접 한번 유도를 해봤어요. 합시 어떻게 되는지 쭉 다 뽑아보고 했더니 최종 관계식이 이렇게 되더라. 최종 관계식이 자, 최종 관계식이 이렇게 돼서 뭐냐 하면 우리가 등엔트로피 유동에서 어떤 면 마스와 어떤 임의의 점의 노즐목과 그 다음에 임의의 점 면적 비례라면 여기가 초크가 됐다면
초크가 됐다면 그 마수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된다. 또는 어떤 마수가 주어지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의 비가 이렇게 되니까 어느 단면에서 면적이 주어지고 마수가 주어지면 그 노즐의 목은 얼마여야 된다 하고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어떤 노즐 형상에서 어느 단면의 마수를 알고 면적을 알고 마수를 알고 면적을 알면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쪼르륵 추적해 가서 여기에 노즐 목의 면적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노즐목과 이 면적을 알면 역으로 풀어서 마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마수를 구할 수 있다. 우리 피제로분의 피 할 때나 같은 거죠. 피제로분의 피와 뭐 어떤 마수면 주어지면 이때 마수를 알 수 있죠. 등연틀피에서 그 마수가 되려면 뭐가고 그 자리의 면적 비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따라서 S처럼 이렇게 A 스타분의 A는 M분의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면적하고 마수 관계. 곧 마수가 주어지면은 자, 목면적과 현재 면적을 알 수 있다. 초크됐을 때. 자, 일개 면적은 초음속일 때, 아음속일 때 두 번이 있겠죠. 자,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여기 면적 필요할 때 여기서 아음속으로 가고 여기 초음속으로. 그래서 아까 그림에도 어떻게 돼 있었죠? 그림에도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여기는 아음속이고 여기 P분의 P0분의 P가 주어지면 마수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아음수고 여기는 초음수이고 자 등엔트로피 등에서 그래서 T분의 T0 조주면 마스 조주고 로분의 로0 마스 조주고 P분의 P0 조주고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A 스타분의 A가 줘준다. 그래서 등엔트로피 표에 보면 마지막에 A 스타분의 A 값이 줘져 있어요. 마스가 주어지면 모두 뭐 이렇게 어느 값이 주어지든지 마수가 나오고 마수에 의해서 이 값을 구하고 자, 그래서 등엔트로피 패에 우리 추가로 하나 마수에 따라서 A 스타분의 A 값이 주어진다. 이거죠. 자, 노즐 내부 유동을 이제 방금 분석한 걸 기준으로 이제 해보는 겁니다. 일단 초음속으로 그 초크돼서 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아음속으로 가서 여기서 초음속으로 나가죠. 그러면 이 스로트에서는 A 스타가 되고 면적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면 방금 계산했듯이 마스에 따라서 면적과 마수 관계 그러니까 이 면적이 주어지면 마수가 나오고 마수가 주어지면 면적이 나오고 조금 전에 있던 그 관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자리에 맞춰서 이제 P분의 P제로 마수가 나왔으니까 P분의 P제로가 나오죠. T분의 T제로가 나오고 해서 그 초크되는 자리가 P분의 P 스타는 0.528이고 T분의 스타는 0.833이다. 그래서 등엔트리프 등의 수축분은 아음수이고 노즐목에서 마일이 되고 그 뒤에는 이제 초크돼서 초음속이 되고 이게 이제 노즐 유동의 가장 기준이 되는 유동이에요. 기준이 되는 유동. 그 완전 팽창, 퍼펙트 익스펜션, 그 완전 팽창이다 이거다. 가장 아이디얼하니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아이디얼하게. 그러면 이제 그 기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많이 따져봐야죠. 자, 출구는 어떻게 되느냐? 출구는 그 와중에 이제 뭐 하나 나타나는 면적이죠. 자, 출구를 여기 할 거냐, 뭐 이렇게. 출구에서 마수가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출구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기에 이제 Z 분사 속도니까요. 자, 해서 뭐 초음속 유동 조건은 마스에서 스타분의 A2, P0, T0에 의해서 출구 조건이 나머지가 다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하고 출구하고 P가 나오면 출구에서 마수가 나오죠. 마수. 마수가 나오면 P0는 리저버 T0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P분의 P0분의 P2, T분의 T2가 결정이 되는 거죠. 당연히 로 0분의 로 2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고요. 자, 폐압의 이제 조금 전에 한 거는 이제 그 T 폐압 신경을 쓰고 우리가 아이디어라니 그냥 완전 팽창을 한다 그랬을 때 얘기고 그러면 이제 T 쪽이 뭐 압력이 엄청 높다든가 그러면 이제 상황이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폐압에 따라서 노즐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 폐압이라는 거는 그 압력에 이제 노즐 끝을 따지면 이제 출구 압력이 있고 출구 압력은 초음속이니까 출구 압력은 누가 지배해요? 여기 나오는 유동이 지배해요. 출구 압력, 익시트 압력, Pext가 있고 Pext가 나가서 PB로 가는 거죠. PB, 베이스 프레셔, 백 프레셔네요. 백 프레셔, 후방 압력이 있고 출구 압력하고 후방 압력하고 그 개념이 틀린 거죠. 출구 압력하고 후방 압력하고 출구 압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목면적에 의해서 출구 면적이 정해져 버리면 마수가 정해져 버리면 T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정해지는 거예요. Pext는. 자, 제일 먼저 그 출구 압력과 익시트 압력과 백프레셔하고를 구별을 해야 된다. 그죠? 결국에는 유동이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익시트 압력은 여기 백프레셔하고 같아져야죠. 어떻게 만나든지. 만약에 P2가 너무 높았다. 그러면은 PB로 낮추려면 뭐가 발생해야 돼요? 팽창파가 발생해야죠. P2가 열심히 왔더니 노즐이 확대돼서 T쪽 압력이 더 높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압력을 더 높이려면 충격파가 생겨야죠. 충격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다양한 유동 특성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T쪽 압력이 PB분의 P가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X방향 면적 변화가 있는 X방향. 제일 먼저 제일 위에 P0가 P가 P0가 같았다. 그러면 유동이 없는 거죠. 이렇게 유동이 없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T쪽을 서서히 낮췄다 이거예요. 낮추면 이제 뭐 여기 이제 유동이 생기기 시작해서 아음속이니까 가속이 됐다가 초크가 안 된 상태니까 그냥 이렇게 뭐 아음속으로 그냥 다시 이제 확대가 되니까 속도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되다가 마지막 한 점에게 초크되는 포인트를 왔다. 0.528이 공기면에 해서 하는데 그때도 배압을 맞춰가기 위해서 아음속을 이렇게 가는 포인트가 있다. 이게 이제 초크 포인트죠. 초크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낮췄더니 낮췄으니까 그 상태로 못 가고 여기는 초크 돼갖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다가 중간에 계속 내려갈 수가 없고 수직 충격파가 생기면서 다시 아음속이 돼서 여기를 맞춰가는 거예요. 자, 중간에 수직 충격파가 생긴다 이거죠. 수직 충격파가. 그러면 이 뒤쪽에서 출구 압력은 아음속이고 그 다음에 폐압하고 각계 매끄럽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계속 이제 수직 충격파가 발생해요. 안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수직 충격파가 발생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제 출구에서 수직 충격파가 발생하겠죠. 여기까지 팽창을 잘하고 했어요. 초크에서 여기까지 잘 와서 마지막에 수직 충격파 발생하니까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익시트 출기 압력이 P2고 여기는 PB를 맞추기 위해서 P2에서 PB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그 와중에 이제 마수를 보면은 1, 2, 3까지 뭐 갈 때는 이렇게 마 1이 도착 못하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뭐 초크 돼서 아음수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단계 넘어가면 중간에 수직 충격파가 생겨서 아음속으로 해서 이렇게 출구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출구에서 이렇게 수익 충격파가 생겨서 수익 충격파가 생겼으니까 마 1보다 줄여드려야죠. 여기 그림이 좀 엉성하죠. 여기 지금 마 1보다 커지면 안 되죠. 이렇게 커지면 안 되고 아래쪽으로 늘어야죠. 그림이 좀 엉성하네. 수익 충격파니까 이 충격파도 이 아래만큼 이렇게 내려와야죠. 아래만큼이. 자, 5가 이제 출구에서 수익 충격파가 생겼고, 그러면 수익 충격파 다음에도 아직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압이 여기까지 팽창이 될 것 같잖아요. PX가. 아직도 5에서부터 더 내려와야죠. 내려오면 그래도 압력이 올라가야 되니까 또요. 경사 충격파. 근데 이제 그것도 경사 충격파가 애매하니까 여기 이제 마디스크라는 게 이렇게 생긴다 이거죠. 여기 뒤쪽에서 수익 충격파. 결국은 경사 충격파가 한번 딱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돼서 우리 앞에서 반사되면 다시 여기 충돌 있나면 서로 충돌이죠. 여기서는 경사 충격파가 꺾어졌다가 저기 자유이동 나오면 이제 팽창파를 만나고 팽창파 만나고 해서 저건 출구에서 경사 충격파 단계를 계속 거친다. 그러다가 출구 압력하고 익시트하고 정확하게 딱 맞아서 이렇게 완전 팽창. 그보다 더 낮았다 배합이. 그러면 이제 압력을 더 낮추려니까 뭐가 돼요? 팽창파가 되죠. 팽창파가 되고 그러면 여기 그 외부 자유동하고 외부 경계만하고 만나면 반사해서 충격파 또 팽창파 이렇게 유동이 흘러가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란이 만들고자 하는 그 노즐 설계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 절대 안 되는 건 뭐죠? 절대 안 되는 거는 사이에 수직 충격파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사이에 수직 충격파가. 그러면 이 수직 충격파는 충격파는 조그만 압력에 민감하다 그랬죠. 어떤 엄청 진동이 뭐 보통 생기는 게 아니겠죠. 효율은 또 어떻게 돼요? 여기 가서 출구 나올 때 암속대 불잖아요. 암속대 부니까 어떻게 돼요? 암속되니까 뭐 효율이 뭐 출력이 그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출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암속돼 버리면 엄청 손해죠. 그래서 충격파가 생겨도 안 된다. 암석이 돼도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팽창파. 그러니까 노즐을 가다가 완전 팽창하기 전에 가령 이렇게 가서 여기가 그 압력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쭈루룩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출구를 잘라버리면 바깥의 압력이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항상 완전 팽창되는 상태보다 항상 앞쪽이 이렇게 잘라야 돼. 그리고 이제 노즐 설계할 때 이게 저기 여기 흘러가는 게 이게 세퍼레이션이 안 돼야 되니까 거의 15도 이하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물론 곡면을 잘 설계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 뭐 무턱대고 이렇게 확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면적을 또 한없이 또 팽창을 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뒤쪽에서 이렇게 팽창파가 발생하면 이거는 이제 일정하다 이거죠. 수직 충격파가 발생하면 이거 대책이 없지만 아음성이 되어 버리니까 이렇게 경사 충격파가 발생해도 잘못하면 안에 수직 충격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니까 팽창파가 발생하는 상황이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완전 팽창보다 그 앞에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배합이 여기 있다면 배합이 이 압력에 있다면 여기 오기 전에 여기까지만 넣어줄 면적을 해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완전 팽창 기준으로 여기가 배합이 되니까 그러면 밀어서 넣어줄 길이를 이만큼만 해준다. 자, 해서 여러 가지 그 노즐 특성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세개 임계 압력이 중요하다. 이거지. 자, 첫 번째 크리티컬 포인트는 노즐목에서 마 1이 되는 점이 그리고 전 영역이 아음속이 되는 전 영역이 아음속이 되는 아음속 해이 그러니까 있을 때 배합이 주어졌을 때
면적이 주어졌을 때 면적이 주어지면 바로 그냥 그 면적이 주어지면 그때 노즐목의 그 압력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압력 가운데 아음속에 해당하는 이 가이가 크리티컬 포인트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노즐목 주어졌을 때 이제 초음속에 충격파나 팽창파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완전 팽창하는 거를 이제 크리티컬 3, 크리티컬 3. 자, 첫 번째 치가 이 라인이죠. 이거고. 완전 팽창하는 거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리티컬 포인트는 이제 압력 순서로 따지면 이제 중간이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죠. 마지막에 수직 충격파가 발생하는 거 아니? 이걸 기준으로 그 초크 된 상태에서 크리티컬 2까지 가면 4배의 수직 충격파가 발생한다. 여기 완전 팽창 전에는 경사 충격파가 발생한다. 그 이후에는 팽창파가 발생한다. 출구에. 이렇게 쉽게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크리티컬 포인트. 자, 여기 다시 정리해 놓기를 PB가 백프레셔, P0면 압력적 없으니까 요동이 없다. 크리티컬 포인트보다 적다. 그러면 적을 때는 전 영역이 아음석이다. 적다가 아니라 크다죠. 크리티컬 포인트보다 백프레셔가 크면은 전 영역이 아음석이다. 자, 노즐을 틀어서 아음석이 된다. 노즐목에서 소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배압은 이제 당연히 출구 압력과 같죠. 이때는 그 압력 그 자체를 넣어줘야죠. 압력. 저기 배압을 넣어주고 출구 면적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유량이 나오죠. 배압 넣어주고 배압 PB하고 P익스트하고 같으니까 그 다음에 출구 면적 넣어주면은 그 매스 프로가 나온다. 자, P0분의 P 크리티컬이 되면 노즐목에서 음속이 전체가 음속이다. 이때는 이제 초크 됐으니까 목 면적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매스 프로는 이때부터는 이제 일정하게 되는 거죠. 일정하게 되고 최대 질량 유량이 최대가 되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요동이 초크된 상태가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크리티컬 1에서 2까지 2는 이제 출구에서 수직 충격파가 생기는 거죠. 수직 충격파가 생긴다. 그러면 확산배에서 충격파가 발생한다. 물론 수직 충격파. 질량 유량은 일정하고 출구 압력은 백프레셔하고 같고 그 P 익시트를 확산 P 익시트가 아니고 PB가 되어야죠. PB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충격파가 발생한다. 자, 이 값이 되면은 출구에서 수직 충격파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팽창하고 사이에 되면 이제 경사 충격파. 이렇게 경사 충격파가 발생한다. 이때는 베이스 프레셔가 백 프레셔가 이스트 프레셔보다 높죠. 높으니까 그 과대 팽창을 했다 이거야. 더 내려가 버린 거죠. 여기는 출구는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를 맞췄는데 더 내려가 버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사 충격파가 발생한다. 자, 이 경우는 크리티컬 배압이 완전 팽창이 되면 이제 완전 여기 이제 PB가 크리티컬 3 되면 배압이 P 크리티컬 되고 그 출구에서 완전 팽창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 팽창이 완전 아이디어라는 완전 여기서는 이제 축소배에서는 아음석이고 확대배에서는 초음석이 된다. 면적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이 되는 거고 출구 면적이 되는 거고 더 이상 낮아지면 이제 그 과소 팽창이 덜 팽창돼 있어서 더 팽창하게 해서 팽창파가 발생한다. 그래서 과소 팽창이다. 우리 노즐은 대부분이 아니고 전체 노즐은 이런 상태예요. 전체 노즐은 이런 상태. 그러니까 순항 자리에 따라서 그 백프레셔는 고도 올라갈수록 압력이 더 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그 순항하는 상태에서 잡아 백프레셔는 항상 백프레셔가 출구 프레셔보다 더 낮도록 돼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량 유량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제로에서부터 초크된 상태 3인 상태에서부터는 항상 일정하게 되는 거죠. 일정하게 그냥 결정이 된다.
자, 여기 다시 또 그림을 그려서 그러면 이제 P exit하고 PB하고 관계를 한번 뭐 이래서 출구에서 계속 갔죠. 여기 중간에 수익 충격파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O에 오면 이제 출구에서 수직 충격파. 그러면 여기가 PB고 여기 백프레셔죠. 백프레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익시트 프레셔. 그래서 5일 때 익시트 프레셔는 이 라인에 걸렸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익시트 프레셔는 면적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 상수가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상수. 그냥 출구 면적이 좀 익시트 프레셔는 이제 수익 충격파 이유는 그때부터는 수익 충격파 딱 생기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서 그 충격파 생겨서 암석이 이렇게 오면 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단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일정하게 된 거예요. 출구 프레셔는. 그래서 여기 뭐 익스트 프레셔가 여기 와 있으니까 이 라인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경사 충격파, 그 다음에 7이 이제 완전 팽창. 8이 되면 익스트 프레셔에서 백프레셔가 여기죠. 그러니까 낮춰져야 되니까 팽창파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유동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값이 면적이 주어지면은 t대로 주어지고 p대로 주어지고 뭐 등등 주어지면 이게 중간에 어떤 요동이 되는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 수직 충격파 위치는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수직 충격파 위치 중요하죠. 근데 이제 노즐 설계할 때는 가운데 뭐 수직 충격파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직 충격파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충격파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폐압의 함수죠. 크리티컬 1보다는 뭐 크리티컬 1하고 2 사이에 출구 압력이 배정이 되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 충격파 전후에 목면적과 P0, T0, 수직 충격파 후 P0, T0, A2 스타를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뭐 수직 충격파가 생기든 어쩌든 자, 여기 이제 수직 충격파가 생겼어요. 매스 프로는 어떻게 되죠? 매스 프로는 일정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충격파 전의 조건은 주어진 게 탱크와 피제로, 그 다음에 A스타, 벌레 노즐목, 그 다음에 T0는 전후에서 갔죠. 그럼 P02는 수직 충격파 만났으니까 감소하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여기는 이제 아음석이잖아요. 아음석. 여기는 아음석이고 여기는 이게 1보다 더 적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축을 이제 아음석이니까 수축을 시키면 이제 가속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목이 하나 있겠죠. 여기 수직 충격파 이렇게 왔을 때 이 M1에 해당하는 자리에 해당하는 등엔틀피 변동이니까 그때의 목, 그 다음에 여기에 P1 수직 충격 만났으니까 P2가 되고 M2가 되고 이게 또 수축에서 가서 여기 목면적이 이때 통과하는 유량은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질량 유량을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M1 입구에서 가는 유량은 K의 T0분의 P01분의 A1 스타가 되겠죠. 자, 이쪽에서 나갈 때 유량 M2 도트는 어떻게 되죠? K에다가 루트 T의 T02의 A2 스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뭐 M1 스타, M2 스타 같으니까 두 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나눠주면 면적 B는 P01분의 P02더라.
서로 상쇄되고 없어지고 했더니 목면적 B는 역수제. 목면적 B는 수직 충격파 전후의 토탈 프레셔의 역수더라. 그죠? 일단 양쪽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더니 이런 관계를 찾았다 이거죠. 그러면 목면적을 찾았으니까 여기 뭐 이 수직 충격파 전후와 압력 비관계를 다시 또 이제 토탈 프레셔 압력 비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자, 페이지에서 우리가 중간에 수직 충격파가 이렇게 발생하면 여기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벌레 있는 목면적하고 아음성 영역에 생기는 목면적이 가상의 목면적 그 관계가 전후방의 전압력의 B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면적 쪽이 마우스를 여기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마우스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본래 알고 있는 여기 출구 면적을 알고 있죠. 출구 면적하고 여기 목면적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PXT, PB, 일단은 PB나 PXT가 같으니까. 그래서 면적하고 압력 관계식을 이제 열심히 추적을 해봅니다. 자, 여기 이 출구 면적하고 서로 가음석에 해당하는 그 A2 스타 관계를 일단 뽑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P0하고 PXT하고 관계를 뽑을 수가 있으니까. 이 관계를 뽑아봤더니 여기서처럼 이렇게 A2 스타분의 AXT는 여기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식이 어디서 나온 식이냐 하면은 자, 여기 이렇게 그 이뮤 면적에 대한 압력이 이 매스하고 초크된 매스, 여기 목에서 초크됐다 그랬죠. 목에서 초크됐고 여기는 아음성역에서 초크됐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 면적에 해당하는 XT에 해당하는 매스가 같다. 이 식하고 같다. 물론 여기 P0는 P02고 여기는 뭐 P는 PXT고 해서 해봤더니 관계식이 이렇게 되더라. P2의 스타하고 PXT하고 관계, 그 다음에 상수 C는 이 두 개를 리꼬르로 넣고 하면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이제 우리가 주어진 거는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A2 스타는 모르는 거죠. AXT는 아니까 주어진 거는 A1 스타분의 AXT 관계고 A1 스타분의 P2 스타 이걸 이제 표시를 했더니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여놓은 이 식이고 이거는 여기서 방금 구한 식이고 자 해서 두 개를 전개를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근데 P02분의 PXT는 잘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P02를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죠. 비례관계를 P01을 사이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넣어줘서 자 관계식을 이렇게 니꼬로 해놓으면 자 이거를 이쪽으로 전부 이쪽으로 다 넘겼네요. 이쪽으로 넘기면은 P02분의 P1은 이렇게 P01분의 P02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는 거야. 여기 있는 거를 자 분모에 P01 넣어주고 이쪽으로 넣어서 이 비례관계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정상 상태일 때 P01분의 PXT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하고 쪼르륵 표시하면 앞에 개수로 나온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개수로 나오는 게 저건 이거를 전부 이쪽으로 다 넘긴 거예요. 그래서 니꼬르 1이 됐어요. 이쪽으로 넘기되 어떻게 P02분의 PXT를 이런 표현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바꿔주고 본래 있던 거하고 합해 놓으니까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 항이 1이 같고 이 항하고 해서 이 항하고 이 항이 됐고
자, 해서 자, P대로 알고 Pxt 알고 이거 알죠?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도 알고 있죠? 이것도 알고 있죠? C1은 상수니까 알고 있죠? 자, 이것도 알고 있죠? 모르는 건 뭐냐면 이거죠. 이걸 미지수로 이제 P제로 1분의 P제로 2를 푸는 겁니다. 풀면 거기에 해당하는 마수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여기에 마수가 얼마다 하고 P제로 1분의 P제로 2는 수직 충격파 전후의 정티 압력이니까 그래서 여기 마수 구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나오죠. 여기 뭐 목면적분의 여기 면적이 그러면 그 자리가 수직 충격파가 발생하는 자리죠. 다시 설명드리면 주어진 값은 여기 뭐 본래 계약적으로 주어져 있는 출구 면적과 목면적 B가 주어져 있고 그 정체 압력분의 출구 압력이 주어져 있고 여기 주어져 있고 모르는 거는 이 값과 이 값을 풀면은 수직 충격파 전후 정체 압력이니까 거기서 바로 마수를 구할 수가 있고 마수를 구할 수 있고 마수가 구해지면은 이 스로튼 목면적과 그다리 면적에 의해서 그 위치가 나온다 이거죠. 위치가 나온다. 자, 해서 자, P대로분의 P 뭐 제로 2를 구해서 이게 마수를 구하고 거기 목면적분의 그다리 압력에서 그 위치를 구한다. 위치를 구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 풀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걸 X라고 넣는다. X라고 넣는다. 정리를 쪼록 해봤더니 뭐 이런 방정식이 되더라. 미꼬르체로 C는 여기 뭐 주어진 값이고 나머지는 값이고 뭐 미지수는 여기 X고 여기 X분의 1이고 그래서 양변 제곱에서 그 양변에 제곱을 해줘야 이게 없어지네요. 그래서 제곱을 쪼록 해줬다. 그래서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x제곱항이고 여기 x항이고 여기 상수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풀면은 저 2차 방정식 그냥 푸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풀면은 이런 해가 되더라. 이런 해가 되더라. 자, 해서 이제 P제로 원분의 PB가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상수 C가 주어지면은 바로 X 위치. X는 뭐냐면 P제로 원분의 P제로 2의 그 감마분의 감마 마이너스 1이 해서 그 우리가 그 위치를 충격파가 발생하는 위치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수를 찾는 거죠. 이 값을 찾아서 마수를 찾고 거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찾고 자 해서 이렇게 계산한다. 여기 등엔트로피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특성 해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등엔트로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 이거죠. 자 해서 이제 예제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버렸네요. 그래서 예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음 섹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